반갑습니다. 이제 또 드디어 또 3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또 3부의 주제는 뭐냐면 2022 개정 교육과정 맞죠? 2022 네. 개정 교육과정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번에 이제 예비 고2가 된 학생들 그리고 예비 고1 된 학생들한테 우리 정 대표님이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제 2028 대입 개편안에서의 음, 내신 5등급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음, 또한 이제 수능 관련된 개편안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단은 2028 개정 이제 입시 제도 개편안에서 음, 5등급제의 문제점은 1등급, 2등급이 9등급제에서는 11%까지였는데 맞아요.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10%에서 맞습니다. 끊기고 맞죠. 그 안에 들어가는 음, 이제 세부적인 수치들, 맞죠. 표준 편차나 이런 수치들이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죠. 맞죠. 그래서 오로지 대학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등급뿐이다라는 그리고 걸 말씀드리고 성취도 싶습니다. 이제 분포 비율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음, 대학교 입장에서는 1등급이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상위권 대학들을 희망한다고 하면은 음, 보통 내신 점수가 한 1.5 정도 안쪽 들어오면은 수성고에 충분히 뭐 뭐 중간 이상 되는 학교들에서는 맞아요. 진학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점대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위 15개 대학 있죠. 15개 음, 대학의 마지막까지가 한 2.0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하게 맞죠. 될 거예요. 맞아. 근데 그럼 1.0이랑 2.0이 지금 2028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합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음,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것도 첫 번째 관건이 될 거고요. 맞아요. 두 번째로 이걸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은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몇 가지가 있겠죠. 맞죠. 대체적으로 수능 최저 그 맞습니다. 부분이랑 그 다음에 안에서 우리가 정량 평가할 수 없는 정성 평가적인 요소들인 학교 생활 기록부 이런 생기고. 부분들 그리고서 그걸 바탕으로 진행되는 면접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주로 평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5등급 체제에서는 이제 1등급이 10%, 이제 2등급까지 한다고 해도 34%까지 2등급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내신 평가표가 저기 있죠. 9등급제 내신표 네네. 맞죠. 그러니까 실제 보면 1.8,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봤을 때 한 1.8 정도 되는 5등급 1.8이 이제 9등급에서 3쯤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죠. 보통 그 이제 저희가 입시를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해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정도는 예. 주로 이제 또 카이스트 포항공대도 마찬가지고 주로 누굴 뽑냐면 특목 그렇죠. 맞죠? 특목 영재 쪽 애들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쪽은 뭐 사실 일반고 애들이 원서 서기가 쓴 또 일반고를 뽑긴 뽑아도 이제 나중에 정시 때 뭐 정성 평가해서 또 내신 10% 본다고 이 말은 뭐냐면 또 일반고 중에서 이제 특구 이제 뭐 저기 수성구라든지 뭐 대치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좀 이런 특구에 있는 상위권 일반고애를 뽑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죠. 사실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에요. 깜깜이 전형. 제가 예전에 보면 그 대구 수성구의 모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 학생은 내신이 한 2.8인데도 네. 아마 경대 의대에 1단계 붙는 경우도 봤고 또 어떤 학생은 포항에 그 뭐 학교 쪽인데도 1점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실제적으로는 뭐 우리 확인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암묵적으로 이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이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때 주로 제공됐던 것들이 표준 편차가 제공되다 보니까 표준 편차가 막 일반고는 막 24, 25까지 늘어나잖아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실제 우리가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대구 지역도 주로 이제 서울 쪽에 학종을 원서 쓴다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대학교가 경희대학교.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왜냐하면 중경 외시 라인부터는 이제 일반고 애들을 뽑아주기 시작하니까 예,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우리 알다시피 그 생기부에 나오는 세특 내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그 뭐 예를 들어 중앙대 다빈치 전형 그리고 또 이제 그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 전형 맞죠? 예. 이런 데 보면 뭐 동국대 두드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면접을 통해서 다 알아내죠. 그죠.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보통 예. 이제 중앙대랑 경희대랑 같이 공개한 학종 관련 자료를 보시면은 학생들의 우수한 세특 그리고서 어떤 식으로 역량을 드러내야 되는지
그리고 면접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대였을 겁니다. 중앙대 공개 자료를 보면은 학생의 활동을 동기 과정 결과 목표 확장 요 순서로 기록을 맞아요. 해라 맞아요. 이런 내용들이 정확히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면접 단계에서도 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정말 난해한 무언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학생이 한 활동들 중에서 동기가 빠져 있으면 이거 왜 했는지 그리고서 그 활동에 대해서 정말 한 게 맞는지 맞아요. 검증하는 몇 가지 질문들 또는 그 활동을 하고 나서 추후에 이거 가지고 더 해보고 싶은 건 없는지 라는 목표 확장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평가도 결국은 학교에서 학생이 성실하게 학교 공부를 수행하고 그리고 이런 공부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그 본인만의 스토리를 잘 풀어낼 수 있으면은 면접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전에도 우리 정 대표 정 기자님하고 이제 우리 정태경 대표님은 대구 교육신문의 기자입니다. 비록 이제 나이가 좀 어리지만은 이제 공식적인 기자고 또 언제든지 또 정태경 대표님을 만나시고 싶은 분들은 저 대구 교육신문 사무실 오시면 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오시면 이게 저희가 정 대표님의 공식적인 요 본거지는 여기 제 대구 교육신문 여기 맞죠? 네, 여기 오셔서 실제 만나서 차도 한잔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나눈 게 뭐냐면 제일 저는 겁이 나는 게 표절이에요, 표절. 뭐냐면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는 저 외부 업체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쓰고 난 다음에 보면 우리 같이 어떤 유사한 그런 내용들 굉장히 많잖아요. AI에서 그렇죠. 만든다든지 네이버 블로그에서 만든다든지 맞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는 모르는데 학교는 안단 말이에요. 저희도 실제 보면 그런 유사한 생기부 세특 어떤 컨설팅 내용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세특이나 컨설팅을 한 업체는 그 다음 해에 또 폐업을 한다든지 맞죠? 네. 이제 그런 사실은 이제 그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거기에 관련된 혹시 에피소드 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제가 알고 있었던 모 업체 같은 경우에 근무하던 분도 한번 뵀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음. 이런 부분들에서 정확히는 이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소속된 게 아니라 컨설팅 관련된 알바를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받게 되냐면은 음. 컨설팅 업체가 담당 컨설턴트나 아니면 관리하는 분을 붙여줍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세특과 수행 평가를 그 대학생들한테 맞죠. 건당 보통 이제 시간당 한 12,000원 이렇게 아이고 쳐줘요. 맞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한 건당 걸린 시간을 한 2시간에서 3시간 이내로 학생이 리포트를 해서 올리면은 그걸 대학생이 그대로 써서 올립니다. 맞아요. 근데 보통 대학생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과 학부모하고 그 쓰는 학생은 절대 접촉할 일이 없어요. 맞아. 그러면은 이 학생에 대해서 이해도가 하나도 없는 바로. 대학생이 이걸 작업을 하게 되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그렇게 학생하고 직접 만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가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즘은 대학생들도 과제를 AI로 해서 내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랑 똑같이 뭐 클로드만 좀 쓴다고 하셔도 보고서 레포트 전체를 클로드한테 무분별하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이거 보고서까지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특 같은 경우에 세특 자체를 학생의 역량이나 학생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쁜 글로 AI를 돌려서 올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뭐 AI 표절도 검사나 이런 거를 학교 측에서 안 한다라고 해도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학생에 대한 고려 그리고서 이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이 아닌 경우에도 AI 같은 경우에 간단히 제가 관련된 분야에 지금 학업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토큰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가장 다음번에 올 법한 유사한 벡터를 찾아서 그걸 불러오는 형태로 생성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AI가 생성하는 무작위로 생성한 글들을 보다 보면은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 그리고서 컨설턴트 입장에서 읽다가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지 싶은 맞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계가 맞아요. 말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거지 AI 툴 자체가 정확히 학생이 했었던 활동의 순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알바들이 돌리는 경우는 특히나 더 학생들이 맞아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생성한 글이다 보니까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서 또 다른 사례들을 조금 네, 말씀드리면은 네. 이런 부분들의 이제 AI 생성 사례 외에도 학생이 직접 한 게 아닌 수행 평가를 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맞아요. 보고서를 낸 다음에 그 보고서를 가지고서 발표를 해야 되거나 평가를 받게 되거나 지문을 받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대처가 되지 않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음. 하나하나의 사람에 대한 그리고 학생에 대한 케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정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이제 보는 경우가 뭐냐면은 그 생기부가 이제 저희한테 와요. 오고 난 네. 다음에 이제 같이 그 학생을 막상 만나면 그 학생이 누가 봐도 이 학생이 그 실험을 안 했다는 게 확연히 느껴질 정도로 학생은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물론 그 부분들 아까 전에 대학생들이 보통 요새 이제 알바들이 시간당 12,000원, 15,000원 맞죠? 그죠. 그 정도 선에서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그냥 사실 뺏겨서 어디 뭐 AI라든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 뺏겨서 그냥 낸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은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했는데 그 학교는 좋은 학교였어요. 좋은 학교였는데 그 학교는 그 학생한테 예. 생기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 해명을 요구했던 예.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그 학교가 좋은 학교였기 때문에 그 학생한테 그런 연락을 했지. 보통 같은 경우는 보통 표절이라 그래서 보통 학문에서는 표절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가차없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어진 이유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내에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 뜨거든요. 음. 이건 이제 학교 통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 개 들은 이야기인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유사한 자소서에 같은 비슷한 문장들이 빨간색 줄로 바로 뜹니다. 맞아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알바식의 형태에는 예를 들어서 그 담당 학생이 비슷한 계열의 업무죠. 학생이 아니라 맞아요. 업무를 두 개를 받았다고 하면은 맞아요. 두 개 다 비슷한 내용으로 돌려서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랑 같은 내용이 들어갔는지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 내용이 생기부에 들어가게 가 있으니까 여러 학생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게 되고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다고 하면은 같은 학교도 아니고 생전에 연고가 없는 두 명의 학생이 같은 내용으로 생기부가 적혀 있다라고 하면은 나름 의심받을 만한 사안이 되겠죠. 맞아요. 우리 이제 정태경 대표님 또 기자님이 지금 운영하시고 있는 코어 컨택트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네네, 어머님들이 맞습니다. 좀 의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정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제가 사실 이분이 원래 대구 교육신문 기자님이에요. 기자도 같이 하시고 하셔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락 주셔도 저희는 전혀 그런 거 없고 맞죠? 네, 그래서 네, 언제든지 맞습니다. 대구 교육신문에 한번 오셔서 저희는 우선 학생을 먼저 만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합니다. 뭐냐면 저희는 이제 저도 있고 또 서울대 출신의 또 우리 또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사 출신의 컨설턴트라든지 대구 지역의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의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그 학생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우리 또 정태경 또 대표님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맞춰서 우리 끊임없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또 저희는 제일 겁내는 게 그거잖아요. 표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대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죠? 네네. 그래서 제가 좀 만약에 이제 대구 교육신문하고 저희가 이제 협력 관계를 지금 맺고 있잖아요. 예, 예. 어떤 면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시 정보나 이런 거를 손수 직접 찾아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구 교육신문에 이제 올라오는 칼럼이나 최신 기사들을 통해서 빠르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 기사 훌륭하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보는 시간들이 훨씬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난해한 정보라던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 이제 컨설턴트나 부가적인 설명들이 필요하실 수는 있겠지만 컨설턴트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됐을 때 그리고서 조금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이 접하게 되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저희가 굉장히 좀 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이제 아무래도 서울대 공대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포스텍이라든지 하는 이렇게 과거 출신들이 하는 그런 또 영역들은 또 저희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었는데 또 코어 콘택트 정태경 대표님이 또 저희하고 같이 협력 관계를 맺어 주시니까 너무 저희는 감사하고 더구나 의대 그러니까 메디칼 관련 생기부는 저희가 뭐 확실히 이제는 뭐 관리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흔히들 이제 어머님들 입시 컨설팅을 주로 이제 서울 쪽에서 많이 이제 내려온 업체라든지 많이 이제 비싸다는 편견이 많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너무 비싸죠, 사실 요즘 입시 컨설팅.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몇몇 업체는 저렴하기도 하지만 맞아요. 많은 업체들 이제 특히 메디컬 위주로 찾아보다 보면은 1년에 거의 보통 자동차 한 대 값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거의 그 맞아요. 정도 비용을 그래, 지출하게 맞아.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의미가 없어. 왜냐면 네. 그래도 수능 최저가 안 돼. 그것도 어, 마찬가지고 어. 보통 그런 업체들에서 학생들 그리고서 이 학교에 대한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맞아, 고등학교. 대구 지역에서는 대구 지역 고등학교에 맞는 활동들 그리고서 학생이 직접 할 수 있고 그리고 맞아요, 학생이 맞아요. 같이 그 활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대부분 이런 업체들이 금액을 높여받는 이유는 현직 의사가 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맞아요. 정말 뭔가를 대신 탐구해서 해줘버린다거나 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탐구 내용들을 음. 자기 생기부에 넣지 못하고 못해. 선생님들이 안 넣었다고 넣어줍니다. 맞아요, 이상하게 의심을 받는 맞아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을 고3 때 이제 저희가 네. 이제 다른 외부 지역에서 만든 컨설팅 같은 내용들을 보면 이건 사실 너무 좀 너무 이게 대구 지역은 아시다시피 뭐 선택 과목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는데 네. 서울 지역 같이 다양하게 무슨 138개의 과목이 개설 안 돼 있잖아요. 예, 학교마다 일반고는 그냥 대부분 다 이렇게 학생들을 이제 유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유도하는 게 있고 어느 정도 그 모범 시험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보면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진로나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보다는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또 그렇죠. 선택을 네.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선택하고 싶은 아이가 그쪽으로 의치한 약소 아이들 다 가니까 자기 어쩔 수 없이 사회 과목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예비 못한 채 고1 때 그런 컨설팅 내용을 받고 세특이나 생기부를 받은 아이가 그 다음에 위계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대구 지역 특성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당장 어제 이제 제1고등학교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음, 학교에서 이걸 선택 과목들을 음. 넣는데 음. 어떤 부분들이 문제였냐면 갑자기 어제까지는 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인원이 15명밖에 안 된다. 그런 경우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고뿐만 아니라 네. 뭐 모든 학교마다 다 그래요. 다 대구 지역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아. 학교 같은 부분 특정 학교들이나 아니면은 인원수가 적은 과목들이 자꾸 폐강되거나 맞아. 어쩔 수 아니면 없어요. 폐강이 안 되고서 운영이 된다고 해도 막 이쪽에 전교 한 1등부터 10등까지 다 들어갔대더라. 이러면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있죠. 건 학교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 잘못은 아니니까 뭐 제일고등학교도 그렇고 뭐 다른 모든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어떤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 확 몰린 경우는 학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개설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런 쪽 애들 확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맞죠? 네네. 지금 바로 그게 대구 지역의 특성인데 바로 그 대구 지역의 특성을 이해 못하면 1학년, 2학년 때 만든 생기부 자체가 무용지물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맞죠, 맞습니다. 맞죠. 그래. 보통 설계해놨던 로드맵을 1학년 때 초반에 다 만들어 놓고 이대로 가면 되겠지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뭔가 순서가 바뀌거나 예를 들어서 이 과목은 사람이 뭐 50명이고 여기는 250명인데 그럼 250명을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과목을 바꾸게 되면은 처음에 기획했던 부분들이랑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또 자기가 가고자 했는데 우리 학교는 거기와 관련된 개설 과목이 없어. 예,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대구 지역 특성을 좀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성적이 애매해서 우리 아이는 수능만 보고 갈 거야라고 해도 지금 예비 고1이나 예비 고2 정도 되는 어머님들은 지금도 저희 업체 이런 입시 컨설팅 센터에 와서 그래도 진로 로드맵을 한번 잡아주는 것도 좋죠. 그죠.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방향을 희망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정도를 잡아놓는 것만 해도 학생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정태경 대표님 만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바쁘셨는데 그 만나는 장소는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이 대구 교육신문 여기 사무실에서 사무실이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에서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온라인 영상이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 또 오시면 되죠. 네네. 오셔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구 교육신문에서 우리 이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시니까 저희는 이제 뭐 실제 저는 사실 나이가 좀 어리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또 이제 외모가 좀 어린 좀 느낌이 좀 들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실력이 좋습니다. 저는 제가
뭐 우리 정 대표가 썼던 생기부 내용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잘 써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그 라임이 그냥 대구 지역 아이들한테 탁탁 맞아 떨어져요. 그 학교 특성에 맞춰서 과하지도 않고 또 모자라지도 않고 이제 보통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 안에 가유불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입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학생이 의대를 갈지 치대를 갈지 한의대를 갈지 뭐 수의대를 갈지 모르는데 어떤 아이는 수의대를 가는 이제 마지막 원서를 써야 되는데 수의대를 가는 입장에서 보면 그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오로지 의대와 관련된 의학만 관련된 생기부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 계열이 아니고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예전의 전공 적합성 요즘 진로 역량이 굉장히 무너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죠.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정태경 대표님 또 기자님 저희가 대구교육신문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합류를 하시면서 너무 많은 도움을 많이 받고 저희가 사실 또 앞으로 좀 종종 세미나라든지 또 어머님들 상대로 또 무슨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대구 교육신문을 통해서 특정 세미나라던가 음. 과학고 대상 또는 일반고 대상 그리고 그죠. 메디컬 지망 대상 세미나 등을 음. 다양하게 개최하면서 같이 이제 관련된 같이 개최하면서 맞죠? 정보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정 대표 사실 저희는 그동안 몇 번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하긴 했는데 네.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은 저희 이제 아까 저희 그 강당 보셨죠? 예, 예. 저희 바로 옆에 또 저희 사무실 옆에 또 큰 넓은 아주 넓은 또 강당이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메디칼 담당하는 컨설턴트가 잘 몰라. 내용을 너무 몰라. 그래서 제가 사실 한 번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정말 사실 안 했었어요. 안 하다가 이제 우리 정 대표님 여기 정 기자님하고 이제 계속 이제 협업을 하면서 아 정말 실력이 있구나를 제가 이제 사실 느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조만간 우리 네. 어머님들 대상으로 특히 메디칼 혹은 또 가고 또 대상으로 우리가 또 한번 그런 세미나 혹은 또 뭐 한 5인 미만 정도는 뭐 언제든지 간담회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언제 대구 교육신문에 입시 컨설팅 센터 위치는 대구 매일신문 빌딩 8층 그러니까 계산성당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대구 현대백화점에 혹시 뭐 친구들 분이나 혹은 오신 쇼핑 오신 분들은 이렇게 뭐 무다 이게 뭐 무리 없이 오신다면 이제 물론 이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오신다면 이렇게 정 대표님 만난다든지 또 저를 만난다든지 해서 좋은 자녀분들한테 좋은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그 예비 고1, 예비 고2 혹은 또 중학생들 이제 그런 자녀 때문에 앞으로 뭐 생기부라든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든지 또 남들은 다 컨설팅을 받는다는데 우리 나이는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정 대표님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중학생,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 요 딱 나누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일단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본인의 진로의 대략적인 계열 그리고서 이걸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탐구를 해나갈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어떤 부분들을 평가하고 나중에 내가 입시 전형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연습을 해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그래 것 맞아 같습니다. 맞아. 이제 그 이후에 예비 고1 그리고서 지금부터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실제 이제 학교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학교에서 본인의 내신 관리 일단 이걸 1순위로 두면서 맞아요. 이걸 관리를 해주시면서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 수행평가에 투자하는 시간들을 최소한으로 조금 줄이고 그리고서 관련된 탐구 주제를 같이 저희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조금 공부를 하고 찾아가면서 주제를 잘 수립하고 그걸 바탕으로 3년간의 로드맵을 계획하면서 맞아요. 활동을 중요해요.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2학년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그 활동에서 수준 높은 활동들이 하나씩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렇죠. 1학년 때 했었던 활동들을 비슷한 활동들을 넓게 펼치는 게 아니라 했었던 활동들 중에서 괜찮은 네, 좀 활동들을 좁혀나가라. 확장해서 좁혀서 음. 더 심화 탐구를 해주고 심화 맞죠. 3학년 때 그걸 마무리해 주시면은 됩니다. 아유 뭐 아주 깔끔하게 잘.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싶어요. 네. 만약에 그 우리 정태경 기자님이 대표님이
그 도와줬던 학생 중에서 이 학생은 정말 중위권, 중하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생기부나 이런 걸 잘 도와줘서 또 역전한 케이스가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주변에 제가 컨설팅 하기 전에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적대가 대구 지역에서 웬만한 대학교에 진학이 어려운 케이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학생 같은 경우에 내신 점수가 반에서 한 중위권 이하였죠. 근데 요 학생이 경북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또 최초 합격으로. 생활기록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중위권이나 이렇게 성적이 좀 애매하더라도 성적도 물론 같이 올리면서 생기부 활동 관리하는 게 성적에 방해되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이걸 관리하게 되면은 낮은 성적에서도 한 번씩 역전하는 사례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상위권 같은 경우에 탈락하는 사유들을 보면은 맞아요. 이제 생활기록부가 너무 부족하거나 제가 과학고에 있을 때도 거의 내신 점수가 9등급제 기준으로 0.8에서 0.9씩은 생기부 때문에 왔다 갔다 뒤집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합격 사례들 중에서 희한하게 합격했다라는 사례들을 보면은 학생들의 활동이나 생기부가 상당히 좋다거나 이상하게 붙어야 되는 학생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물론 면접 전형 전에 떨어진 걸 말씀드리는 건데 1차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는 대부분의 성적이 멀쩡하면은 생기부가 너무 불성실하다거나 맞아요. 스토리가 부족하다거나 너무 인위적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대구교육신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꼭 생기부를 떠나서 아이들 학습 관리라든지 또 학습 태도라든지 왜 우리 정 대표도 이제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국어 학원에 가면 국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그렇죠. 맞죠? 수학 학원 가면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영어 학원 가면 영어가 제일 중요하고 각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저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공정하게 저희가 이제 그 입시 로드맵을 좀 짜주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정태경 대표님이 또 기자님이 종종 칼럼이나 혹은 아니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한테 좋은 또 영향을 또 아마 좀 좋은 방송을 좀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정 대표님 우리 대구 교육신문에 또 합류를 하겠다고 이렇게 의사 밝혔을 때 저는 참 내심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 방송 보신 분들 정말 제가 이 청년을 정말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한 이유가 뭐냐면 그 나이도 이제 많지는 않은 상태에서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온라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그 대구 시민들이나 혹은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한테 공익이란 맞죠? 네. 공익이라고 하는 그 측면을 그 회사의 가장 1번 철학을 이제 두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많이 감동도 받고 또 저희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주변에서 이제 어머님들 뭐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유혹을 받는다든지 혹은 또 뭐 좀 잘못된 혹은 또 저희가 봤을 때 위험한 형태의 어떤 그런 생기부 혹은 또 저희가 뭐 AI라든지 표절이 가능성이 높은 생기부나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도 우리 충분히 저희가 골라낼 수 있잖아요. 저희가 골라낼 수 있으니까 저희 이제 업체를 이용하고 대구 교육신문 입시 컨설팅 센터나 혹은 이제 코어 컨택트 나침반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면 아마 정말 어머님들 자녀분들한테 좋은 미래가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머님들한테 응원의 한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막연하고 복잡한 2028 개정 교육 대입 개편안 그리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맞이하고 계시지만 학생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여러 정보를 얻어가면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그리고서 학생의 실력을 최대한 보여주는 생기부를 만들어 나가면서 성인이 되는 길에 함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도 아주 훌륭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3부를 끝으로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또 이제 종종 또 우리 아마 정태경 기자님 또 대표님 또 만나는 시간을 또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 대표님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또 시간 될 때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칼럼 형태로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주시면 뭐 정말 좋지 않겠나. 저 그런 또 약속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좀 대답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 시간이 될 때 이제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좋죠. 영상 같이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정태경 대표님은 그 온라인이지만은 뭐 실체가 있는 이제 사무실도 대구 교육신문에 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이제 우리가
믿고 아마 또 이렇게 맡기셔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이바이.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바이바이.